예, 윤봉희라고 합니다. 예, 여름방학 이제 저희 고등학교 1학년 절반 남았어요. 통학과. 그래서 여름방학 때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학기 중간고사가 이제 대비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제 기말고사 한참 이제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여름방학 때는 2학기 중간고사 준비해야 되는데, 2학기 중간고사 물론 학교마다 시험 범위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학교 80% 90%는 이 범위 안에서 거의 다 끝날 거예요. 이 범위를 벗어난 학교들이 어떤 학교들이냐면은 대표적으로 중상고 같은 학교들, 그리고 과학 수업할 때 한 분께서 수업하시는 게 아니라 두 분, 세 분에서 같이 묶어서 들어가신 학교들은 이 파트가 문제가 뭐냐면 물리 파트가 아예 0%예요. 요번에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물리 파트가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리 파트가 들어가시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말고사 때 범위에 있는 요 파트를 이제 물리 파트가 다소 포함이 돼 있거든요. 뭐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뭐 전기 에너지 생성, 뭐 전자기 유도 요 파트를 끌어와서 범위를 섞어서 들어가실 확률이 커요. 하지만 그게 일부가 양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크게 변별력을 차지할 것 같지는 않고요. 요번에 2학기 중간고사 변별력은 이 두 개의 파트에서 난이도적으로 이게 변별이 결정될 거예요. 산화환원, 그 다음에 이 산과염기부 중화반응. 이 파트가 거의 60% 70% 정도를 차지하게 될 거고요. 이 파트 뒤에 암기 파트가 있어요. 지질시대, 지구과학 파트.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는 공룡 그런 거, 뭐 주라기 시대 이름부터 해가지고 생물적으로 시간적으로 알아보는 시기가 되는 거고, 생물의 다양성 생태계 조금 범위가 되게 애매하죠. 이런 어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나머지 3, 40% 채우게 될 건데, 이 파트가 은근히 변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막상 또 어려운 문제는 저희가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계산적인 부분 이런 것은. 그래서 나중에 성적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파트에서 실수해서 틀려서 성적이 깎이는 경우보다 이 파트가 더 오히려 실수라든가 어떤 어휘적인 능력, 그런 실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한두 문제 좀 실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파트가 비록 비율적으로는 적지만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는 2학기 중간고사 여름방학 때 이걸 집중적으로 해야 원만한 2학기가 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통합과학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년에 2학년 때, 3학년 때 배울 여러 가지 물화생지와 연계되는 파트거든요. 통합과학이라고 해서 우리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물화생지에서 극히 일부 파트들을 분산적으로 빼내가지고 만든 교과 과정이 통합과학이에요. 뭐 제목은 좋아요. 통합과학. 그 앞에 서두도 막 이렇게 써 있죠. 뭐 과학적 본질을 밝히고 뭐 소양을 뭐 유지하면서 뭐 훌륭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양성하는, 뭐 말은 좋은데 그냥 저희가 볼 때는 2,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물화생지 파트에서 일부 영역씩 조금씩 떼내 가지고 책 한 권 만들어낸 게 통합과학이다. 그래서 연계는 100% 되니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목표는 딱 하나예요. 수능은 저희는 통합과학으로 보죠. 그러나 저희가 배우게 되는 통합과학, 그 1학년 때 배우는 교과서 수준 가지고는 절대 수능에 내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2학년 때 배우는 이 내용들과 연계하는 파트들을 가지고 수능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1학년 교과서보다는 훨씬 더 난이도가 있게 나온다는 거는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가 좀 연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2학기 중간고사 또 2학기 전체 과정 위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요약 해왔는데, 일단은 요번에 조금 특징적인 게 여름방학 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뭐 매년마다 짧았지만 더 짧아요. 이게 한 2, 3일 정도가 더 축소가 되고 추석 연휴도 또 은근히 또 시험 기간 겹치기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들 때문에 1주, 2주일 정도가 더 손해보게 되는, 엄청나게 시간 정도 타이트해요. 이거 아마 계획 같은 거 짜실 때 한번 달력 펴놓으시고 어느 정도의 얘가 내신 시작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내신 수강 시작해야 되는지 계획을 짜실 때 잘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여름방학 때 특강 집어넣었다가 시간대도 안 맞고 막상 개강 시간 놓치는 경우도 꽤 많으니까 포커스를 2학기 중간고사 그 내신
시작하는 거를 기준으로 맞추시고 그 이전의 여백 시간을 선행적인 계획 시간으로 그렇게 계획을 짜시는 게 맞아요. 선행부터 먼저 계획을 잡았다가는 뒤에 내신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시간에 참여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번에 생길 거예요. 너무 시간이 짧아요. 정말 방학 개학 딱 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개강하면은 오차 시가 잘 안 나요. 웬만한 과목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 전부터 내신 대비 체제 들어가려고 해요. 물론 제가 많은 학교를 맞는 건 아니에요. 영동고, 단대보고 미리 방학 들어가기 전에 학부모님들한테 주지시킬 거예요. 우리 학교는 무조건 개학 일주일 전부터 내신 대비 들어간다. 이 시간 또 해도 간신히 6회차 수업 간신히 나와요. 정말. 시험 범위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상당히 타이트한 기간이 될 것 같다.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2학기 기말 들어가죠. 엄청 널널해요 또. 이거 교육과정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추석을 쉬려고 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 추석 때문에 우리 교육과정이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 추석 전에 끝내냐 추석 직후에 끝내냐 이런 문제 때문에 항상 기말고사는 엄청나게 시간이 남고 앞에 중간고사는 시간이 너무 조그마하고 이제 이런 기간들이 좀 매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계획 짜실 때 꼭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획 짜시기 말씀드리겠고요. 결론은 뭐냐? 저기 여름방학 때 선행적으로 저희가 2학년,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과목에 대해서 선행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뜨거운 감자죠. 뭔가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또 막상 개혁하고 나서는 통합각 난이도 만만치 않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짧은 기간 동안 그걸 차라리 통합각 2학기 때 과정과 연계해서 들어가는 게 확실히 더 선행적으로 효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100%. 그래서 좀 겨울방학 때는 여름방학 때는 물화생지보다는 2학기 때 통합각 2 과정에 최대한 올인하는 게 100% 제가 볼 때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저도 물론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2, 3학년 과정도 가르치지만 제가 맞는 애들 중에서 애들 같은 경우는 여기 올인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 교육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아기들이 마지막 2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을 난이도인데 벌써 복잡하죠. 어려워요. 제가 지금 봐도 이거 푸는데 2분, 3분 또 걸릴 거란 말이죠. 미지수가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 문제 좀 이따 화학 선생님 들어오실 거거든요. 보여드려도 그냥 화학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은. 이걸 2학기 중간고사 때 아이들이 보게 될 거고 이런 난이도대로 저희가 이제 평가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다. 마찬가지 과정 되겠고요. 이렇게 언어적으로 나오는 표현도 이렇게 옛날에 간단하게 나왔다면 이렇게 복잡한 표현으로 문제 유형이 바뀐 지 오래고요. 또 이 과정이 또 교육 과정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또 더 오히려 심화가 되면 심화가 됐지 절대 쉬워지지 않을 거라는 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명과학 요거는 이제 더 여분이 있거나 하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생명과학 중요하죠. 이제 물론 우리가 이 생명과학에 대해서 수능을 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생명과학에 대해서 내신적인 부분 저희가 내신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또 차지하기 때문에 대학교 입시에서 무시할 수가 없는 파트가 또 생명과학 또 물화생지 기타 등등 과목일 텐데 교육과정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2학년 1년 내내 배우는 과정 3학년 때 1년 내내 과정 배우게 되는 이 책 2권이었죠. 1, 2 생명과학이었었는데 이걸 책을 3개로 쪼갰어요. 이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선택 그리고 이런 데 직업 선택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가는 건데 내용을 보자면은 이 2년치에 해당하는 생명과학을 그냥 책 3권에 분산시켜 놨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이건 2학년 1학기 때, 2학년 2학기 때, 3학년 1학기 때. 그럼 2년치 과정을 말 그대로 이거를 3분의 2의 시간을 4분의 3으로 시간을 축소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 내용도는 그대로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엄청 타이트하고 아이들이 막상 제가 볼 때 아직은 저희 아이들이 첫 6월 과정을 겪는 아이들 거래요. 물화생이 다 똑같은 거니까. 엄청나게 내년에 생고생을 하지 않을까 정말. 엄청나게 고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생물만 이런 과정이 아니라서 물화생지 모두가 다 압축이 되면서 이 단위 책을 다 3권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학습량이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게 단편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요. 요 파트 하나 예를 들어서 요거 항상성 몸의 조절 요거 4단원하고 요거 앞에 2단원 요거 2개가 묶어서 이게 한 학기 시험범위예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은 근데 이거를 다 한 학기의 시험범위 다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중간고사 시험 범위 하나를 가지고 이제 이걸 한 학기 과정으로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어머님들이 또 유전 아직도 어렵지 않아 하는데 유전은 어려운 거 맞아요. 그 유전이라는 파트를 조금 머리를 써가지고 분산시키는 과정도 있어요. 저 3분의 1 정도는 2학년 1학기 때 과정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과정은 이제 3학년 때 과정 또 한 학기 또 건너뛰죠. 또 건너뛰어 3학년 때 또 갑자기 또 사람 유전이라든가 또 요 파트는 유전자까지 같이 겹쳐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엄청 높아요. 이건 거의 제가 볼 때 이거를 현실 가능성이 있나 할 정도로 이 파트만 이렇게 모아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3학년 1학기 때 엄청나게 많은 난이도가 높은 과정을 아이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생명과학에서 일단 유전 파트라도 좀 우리가 마무리 좀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좀 생명과학에 좀 선행하신다면은 유전 파트라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효율적으로 좀 끝내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많이 여쭤보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아이들 가르치고 또 어머님들하고 부대끼면서 매년마다 느끼는 거고 매 순간마다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도대체 과학을 선행해서 어느 부분까지 저희가 얻을 수 있을 건지, 그리고 선행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선행해서 도움을 뭐가 받을 수 있는 건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이들 맡으면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너 선행 잘했네. 이거랑 너는 이걸 도대체 선행을 왜 한 거야?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아이마다 개개인마다 차이는 다 있겠죠. 선행의 포커스는 이거를 해서 저희가 실제로 대학교 들어갈 과목에 영향을 주게, 어쨌든 대학교 들어갈 때 이점을 얻도록 하게 되는 게 포인트인데, 현재 저희 아이들이 배울 게 되는 건 통합과 가지고 수능을 보게 될 거란 말이죠. 예전처럼 물화생지의 선행이 나중에 대학교 들어갈 때 크게, 그러니까 수능만 말씀드리자면, 내신이 아니라 수능만 말씀드리자면 수능에서 크게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안 해야 되겠느냐? 확실히 가르치다 보게 되면 물론 몇몇은 도대체 말 못 알아듣는 애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선행한 아이들과 선행하지 않은 아이들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긴 해요.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은 이해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두 번째로 들어가서 어휘력, 이 범위,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보는 시야가 확실히 넓긴 넓어요. 선행을 한 아이들이 그 문제를 똑같이 풀어서 점수를 맞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문제를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 요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는데, 물론 답은 틀렸어도 문제풀이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들은 확실히 선행한 아이들이 하나를 가르쳐줘도 그대로 따라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벌써 문제 과학을 들어갈 때 왜라기보단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되죠. 근데 선행을 안 했다.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떻게라가 아니라 왜라는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엘리베이터에 있다. 엘리베이터에서 영희가 체중을 잰다. 뭐 몸무게를 재서 관성에 의해서 몸무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선행하는 아이들은 그 몸무게부터 구하려고 하죠. 풀이 과정은 다 잊어버렸으니까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목적에 맞게끔 연습이 처음부터 들어간다는 거죠. 선행이 안 된 아이들은 이거부터 물어봐요. 왜 영희가 엘리베이터에서 체중을 재야 돼요? 라고 물어봐요. 거기부터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심지어 뭐 공식적에서 A가 도대체 뭘 뜻하는지, F가 뭘 뜻하는지 가끔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F는 MA. F가 뭐야? 자신 있게 말해요. 힘이요. 그래요 아이들이. 힘이 영어로 뭐야? 파워요. 이렇게 말합니다.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을 해요. 영어학원에 지금까지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왜 그러는가 도대체.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못한다 잘한다가 아니라 바라보는 시야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막상 물론 고생은 하겠죠. 1학기 동안 고생을 하고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나중에 시험 보기 전날까지는 문제 풀 능력을 만들어 주는지만 일단 그 과정이 들어가는 그 시행착오가 많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파트 때문에 선행이란 파트가 제가 볼 때 과학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물화생리 심화수업 통합과학 연계성, 이건 아까 표아까 보여드렸죠. 그대로 연계되질 않아요. 대부분의 만약에 포커스를 노리신다면은 2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되는 물화생지 파트가 거의 한 70%, 60% 정도는 통합과학에 연계되는 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만약에 물화생리 심화과정이라면 이제 2, 3학년 과정을 말하겠죠. 여기 좀 신경을 쓰신다면요.
2학년 1학기 과정이 들어가는 일반 선택 과정 들어가는 그 과정만큼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확실히 만약에 지금부터 선행이 또 여름방학이라든가 겨울방학 때 조금 시간이 돼서 들어가신다면은 그 과정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는 요거는 의미는 이런 의미인데 선행을 저희가 할 때 내신이 목적이냐 수능이 목적이냐 그거는 반드시 저희가 목적을 따지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가 만약에 수능이 아니라 좀 수시적으로 어떤 뭐 예를 들어서부터 교과 과정에서 내신 쪽으로 비율을 높여서 그런 과정에서 학사 과정으로 대학교 입학하는 게 목적이다. 물화생제 집중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아이들은 1학년 때 내신보다는 2, 3학년 때 내신의 비율이 훨씬 더 크니까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니까요. 수능에 집중하고 싶다. 물화생지를 그럼 다 할 필요는 없어져요. 절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파트에 대해서 제가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통합과 지금 그리고 1학년 때 보는 내신이 목적이다. 그리고 수능이 목적이다. 아마 이 부분이 거의 70% 60% 정도의 목적이 될 텐데 물리 파트입니다. 물리 파트는 역학 파트만 집중해도 100% 성과 얻어요. 화학 파트는 양적 관계라기보다는 뒤에 배우는 산화환원 중화반응 파트. 만약에 이번 여름방학 때 화학을 선행할 계획이 계신다면은 이제 일사단원 위주로 많이 선행하시는 반도 많을 거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과정 고등학교 2학년 과정 같은 경우는 지금 2학기 과정 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 산화환원과 중화반응 파트가 100% 들어가 있어요. 엄청 도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통합학 시간이 안 돼서 2학기 과정 선행이 안 된다면은 화학 내신 과정이라도 그때는 2학년 같이 묶어서 듣는 반이 제가 볼 때 확실히 효과적이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구과학 파트는 거의 의미 없어요. 이번에는 거의 암기 내용이 100%이기 때문에 생명과학 파트는 유전자 파트가 1학기 기말 때 끝났어요. 생명 파트는 포커스는 전적으로 2, 3학년 과정 목적을 중심으로 유전 파트만 한다면 유전 파트 좀 시야를 넓히셔라. 이 정도로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제 소개고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많이 맞지도 않아요. 단대부고 영동고 중심으로 맡고 있고요. 이 학교 모두 1등급 100점 모두 다 요번에 걱정 많이 했거든요. 교육과정 첫 시험이고 성적도 바뀌는 거 아니야? 내신 등급제도 또 싹 다 또 갈아 엎어놨고요. 다행히도 뭐 요거는 뭐 예전 교육과정 저희가 점수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건 없고요. 올해 첫 평가에서 다행히도 또 1등급 100점짜리 100% 완성, 1등급 인원 100% 완성. 1등급 인원들이 꽤 많아졌죠. 예전 같으면은 평균적으로 한 15명 내외에 왔다 갔다 했었어요. 지금은 28명. 많은 학교는 30명에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 아이들 모두 1등급 컷에 들었다. 근데 여기서 이건 제 자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등급 컷 안에 30명이 다 들어갔다. 이 말은요. 아이들 레벨이 모두가 다 상향 조정됐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렇게 먼저 하나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반대 항상 양이 있으면 의미 있죠.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요. 솔직히 1등급은 1등급 100% 만들었거든요. 근데 공부 조금 약간 떨어진다. 좀 약간 덜한다. 집중이 부족하다. 옛날에는 이 뒤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분포가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 그래프가 여기서 지금 앞에 상위 그룹만 지금 묶어놓은 그래프인데 이게 뒤에 그룹까지 그래프를 묶어놓으면요.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요. 예. 이건 뒤에 있는 저희 물론 뭐 의미는 없으니까 뭐 등급에서 거의 뭐 3등급 넘어가면 거의 다 이제 중반 이하가 돼 버리니까 지금은 의미가 없을 텐데 이 애들의 비중이 너무 커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극단적인 상황.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너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 지금 막상 역학 파트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시험범위거든요. 지금 변별적인 파트. 계산 문제죠. 물리 파트. 공식을 가르쳐요. 아이들이 분수를 계산 못하는 거 아십니까? 정말 못해요. 깜짝 놀랐어요. 너 수학학원은 다녀? 다닌대요. 지금 뭐 배워? 막 여러 가지 여러 교일 과정, 고이 과정, 뭐 수투, 막 수원. 이걸 어떻게 해? 그럼 너 이거? 근데 그것도 해요. 과학에 들어오면 분수를 못 해요. 차이점. 수학에서 구하는 그 숫자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숫자예요. 수학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수학은 원래 그래요. 아무 의미 없는 수를 아주 고난인도의 아주 극적인 정말 논리를 가지고 푸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과학은 뭐냐? 그 수에 의미를 부여해요. 이게 힘인지 빠르긴지 길인지 시간인지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그 의미 부여가 중간에 연계가 전혀 안 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분수를 못 풀어요. 계산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모두 시야가 좁아서 생기는 대표적인 현상. 그런 아이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 그런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패턴 쪽으로 조금 요새 제가 오래 가르치면서 이런 현상들이 되게 도드라지게 왔다라는 거. 그래서 요 아이들의 일부는 요번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에 이런 아이들이 꽤 많이 다른 쪽으로 빠졌어요. 과외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아이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어휘력 자체가 안 될 거예요. 아마. 문제 해석이 안 된다고요. 이 아이들 특징이 문제를 안 읽고 문제를 풀어요. 첫째 줄, 둘째 줄 안 읽고요. 그림 먼저 봐요. 그리고 보기를 보죠. 기억이 1, 2, 3, 4가 기억이 다 있네. 기억은 답이네. 이렇게 먼저 들어가는 게 특성이에요. 아이들이. 물론 극단적인 경우겠지만.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가외, 뭐 학원 수업 이런 거보다는 먼저 어휘력, 시야적인 어떤 범위 이런 걸 넓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좀 포커스를 해가지고 좀 앞으로 지도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저도 그런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좀 지도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요거는 중간 때 읽으셨을까 봐. 학교 선생님이 저를 싫어해요. 왜냐면은 학교에 대고 태클을 많이 거니까. 매번. 그러니까 제가 관리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아무리 열심히 관리한다 하더라도 솔직히 아이들하고 제역을 볼 때 일주일에 한 번 보거든요. 수학 너무 부러워요, 저는. 일주일에 수학학원 애들 적어도 3번, 4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5번 매일 가는 애들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그 한 번을 빠지는 학생도 허다해요. 그리고 집에서 동영상 강의를 열심히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결국은 보름이 지나서야 적을 보죠.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정말. 관리 매우 어려워요. 특히나 과탐, 사탐은 과목 단위수도 중요하고 내신도 중요하고 수능 과목 지금 1학년 때 과목이 수능 과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부를 안 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정말 학습량이 적어요. 일주일에 한 번 과학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앞으로도 어느 선생님한테 배우든 간에 사탐, 과탐에서 일주일구 하루 시간 빼놓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정말. 이렇게 관리를 뭐 하긴 하죠. 근데 막상 시험 보고 나서도 중요해요. 시험 보고 나서도 관리가 들어가는 부분. 학교 선생님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입이 들어가야 돼요. 만약 문제가 오류가 났다. 대부분 선생님들 그냥 학교 선생님이 그냥 이랬다면 넘어가 라는 수준으로 끝낼 수 있어요. 저 안 그래요. 학교에 전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학교에서 제 전화를 안 받아요. 알아요. 학교에서도 윤봉이 그래요. 윤봉이한테 배우고 와. 윤봉이가 그래서 윤봉이한테 다 배우고 이런 식으로 막 비꼬듯이 얘기하는 뿐 그거는 뭐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그냥 아이들이 전화 와요. 시험 보고 작년에 기말고사 때 이거에서 이거 안 된대요. 선생님 나 감점 나게 생겼어요. 새벽 2시에 전화 와가지고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점수 이거 안 나면 어떡해요. 새벽 내내 하다가 그래서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죠. 이거 그대로 내가 문자에 보내줄 거야. 그래서 보내주면은 학교 선생님 앞에서 읽어. 외우라는 거 아니야. 읽어. 학교 선생님 전화기 뺐거든요. 윤봉이 그래도 제가 말했던 누가 말했던 어쨌든 학교 선생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 답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대놓고 물론 학생 입장에 중간에 꼈지만 결국 이 학생도 어쩔 수 이거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결론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났고 그 2점 1점 감점 복귀하는 바람에 1등급으로 해피엔딩 맞게 됐고 그러니까 이런 게 진정한 관리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애들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런 게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름방학 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업 교육 과정인데요. 다른 거는 다 비슷할 겁니다. 다른 뭐 교육 과목이든 어떤 학원 시스템이든 비슷할 것 같은데 이 강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동영상 강의를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결석 강의용으로 제공해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복습 강의예요. 모르는 파트만 골라서 보게 돼 있는 거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시고 결석은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강으로 해야 앞에서 학원 선생님 앞에 선생님 침 받아가면서 저희 공부해야 제대로 공부하는 거라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겠고 개인 피드백 같은 경우는 저희는 예약제로 운용을 해요. 그래서 미리 요청을 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은 개인 피드백 시간을 제가 옛날에 잡았거든요. 뭐 며칠 날 무슨 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 명도 못 와요.
왜? 바쁘니까 아이들. 하고 그 시간에 피드백 오는 게 아니라 다른 학원 다 붙잡히기 마련이라고요. 자기 필요한 시간에 시간 미리 연락 주셔서 잡아주시면은 그때 조교 분담하던 아니면 제가 시간 되면 제가 맞던 간에 1대1로 클리닉 관리 운영합니다. 그래서 예약제로 해야 그나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저희가 좀 체제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뭐 나머지 문자 관리라든가 밴드 운용, 성적 관리 이런 것들은 어머님들께 문자 내용으로 다 완벽하게 그날 수업한 거 그날 바로 발송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육과정 어떻게 들어가냐겠죠. 저희가 크게 제가 여름방학 때 컨셉으로 잡은 건 3가지거든요. 아마 요 과정이 가장 효율적일 거예요. 이거는 애들 위해서 잡은 게 아니라 제가 편하려고 잡은 거예요. 말 그대로 이대로 가르쳐야 제 이름값 할 수 있으니까. 1등급 나오게 할 수 있으니까. 3가지 과정인데 첫 번째입니다. 이거 핵심 개념 완성반이에요. 앞에 1, 2차 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학기 중간고사 변별력 파트, 화학 파트고요. 이 2가지 파트가 2학기 기말고사 핵심 변별력 파트입니다. 이 파트를 중심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개념 위주로 들어가는 수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짧다. 우리 아이에게 공부할 시간이 없다. 이거라도 최소 요구량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주시고 자, 좀 본격적으로 위에 있는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통합과 벌써 한두 번 들었다. 화학도 선행도 어느 정도 하고 있거나 병행하고 있다. 그럼 요게 딱이에요. 중간고사 핵심만 갑니다. 이거는 모의고사 정리 문제풀이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2개 깔거든요. 겨울방학 2월 달에 딱 2월 달 들어가기 전에 1학기 중간고사 핵심 개념만 뽑아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 딱 하나 또 해요. 2학기 중간고사.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중간고사 시험범위만 문제 유형, 문제 푸는 툴, 도구들, 방법들, 여러 공식들, 문제 풀 때 더 쉽게 풀 수 있는 꼼수들, 그리고 난이도 수준은 당연히 학교 난이도에서 비슷하거나 1.5배 더 높은 수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배울 땐 되게 어렵거든요. 이거 한번 거치고 나면은 계약한 다음에 이거까지야 뭐 이것 정도야 라는 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수업 물론 평가 보고 나서 성적이 매주마다 가거든요. 성적 보시고 좀 놀랄 수도 있을까 봐. 애들 20점 30점 나오는 경우 많아요. 1학기 때 1등급이었는데 선생님 왜 점수가 왜 이래요? 원래 그래요. 문제 난이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마무리 일주일에 하루 와서 다 마무리할 거예요. 그날 분량만큼은 엄청나게 큰 도움 주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 수업보다는 이게 좀 더 현실성에 맞고 이게 좀 더 목적이 좀 딱 부합되는. 아까 선행의 목적 말씀드렸죠. 2학기 때 이런 방학 때는 별거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통합각을 중3한 때 아무것도 안 했다. 그리고 뭐 이제 다 잊어버렸다. 좀 기억력이 약하다. 집중력이 약하다. 그래서 다 잊어버린 것 같다. 2학기 때 개념 차근차근 전 과정에 대해서 통합각 2에 대해서 돌아가는 시간표가 있긴 해요. 뭐 요거는 저희 콴다일로가 아니라 다른 학원에 있는 시간표인데 뭐 일주일에 그래서 2번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일부러 잡았어요. 아이들 오전에 늦잠잘 시간에 이거 해주면 엄청나게 좋은 효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리는 개념 정리로 중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 요 3가지 과정이 통합과학 핵심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명과학 파트는 당연히 유전이겠죠. 그래서 이게 5차 시로 진행되냐 아니면 6차 시로 진행되냐. 좀 요 차이점은 개념은 똑같지만 좀 6차 시 과정에 시간 좀 더 많겠죠. 그래서 요 시간 더 활용해서 문제 적용, 문제 풀이가 더 많이 좀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내용적인 부분은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솔직히 아이들이 주 2회 수업 선행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요거라도 했으면 다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좀 일주일에 9시까지 잡았죠. 제가 일부러 저녁에. 왜냐면 뒤에 1시간 남겨서 더 시키려고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들어가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크게 시간표 보여드리자면 이때예요. 저희가 아까 주 2회반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2학기 전체 과정 통합각은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고 저희 학원은 아닙니다. 저희 콴다일로에서 이때가 중간고사 문제풀이반. 만약에 이때 빠지게 됐다. 다른 시간 직강으로 꼭 요청 드릴게요. 특히나 중간고사 심화특강은 이거는 대체 수업 집에서 동영상 강의 절대 불가. 이거 제가 학원비를 안 받을 거예요. 그냥 오늘 빠지게 될 건데 그냥 환불해 주라고 그럴 거예요. 아무 효과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꼭 직강으로 수업
이렇게 분산해서 만들어 놨으니까요. 꼭 대체 수업으로도 직강으로 부탁드리겠고요. 전체 과정이 들어가는 반은 바로 요 반들. 그래서 사회 분량으로 1학기, 2학기 딱딱 변별력 파트만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요 시간대와 요 시간대, 요 시간대까지 총 3개의 시간표에 대해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시간표 마무리 말씀드리겠고요. 정말 2학기 때도 정말 열심히 피땀 흘려서 제 아이들처럼 성실하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